반갑습니다. 시골이 김치기입니다. 저는 농업 경험도 없고 농업도 출신도 아니고 사업 경험도 전무한 그야말로 청년 농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2024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영농계획서는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처럼 아무런 기반 없이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어떻게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합격했는지 유의사항과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영농계획서를 써내려가기 전에 필수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대상자 서면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을 먼저 숙지하지 않고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마치 시험 출제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대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가 기준을 읽어보면 이 지원 사업이 어떤 농업인을 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토대로 영농계획의 방향성을 잡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지침을 보시면 평가 지표가 총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농업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개인 역량 지표에선 고득점을 받기 힘들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가지 영역에서 최대한 변별력을 높여보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의 주안점과 내가 가진 강점의 교집합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평가 내용을 쭉 읽다 보니 3가지의 키워드로 정리가 되었어요. 첫째, 성장. 지금은 영농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하지만 누구보다 성장하고 싶은 열정과 의지가 있으니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둘째, 현실성. 아무리 포부가 커도 허황된 목표는 무의미하다. 생산, 보통, 자금 상환 계획까지 현실적인 정량 목표와 시각 자료로 설명한다. 셋째, 6차 산업.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체험을 연계하되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꺼낸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핵심 단어를 추출하면 전체적인 영농계획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니 반드시 평가 기준을 우선적으로 정독하시고 영농계획서를 쓰실 때도 옆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개년 영농계획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1번 일반 현황의 영농 유형에선 본인의 주품목과 부품목을 써주시면 되는데 저처럼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 현재라는 비워두시면 됩니다. 만약 두릅을 재배하겠다고 했을 때 두릅이라고 써도 되지만 땅두릅일 수도 있고 참두릅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품종이 나뉠 경우 해당 품종을 기입하시고 영농 유형표 아래에 품종의 사진과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농업 경영 구성원은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 공동대표와 고용인을 몇 명 둘 것인지를 쓰는 곳인데요. 저는 남편을 가족 공동대표로 적었고 고용은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했을 때 일용직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3년차부터 일용직을 고용하기 시작해 해마다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썼습니다. 2번 농지 규모입니다. 나는 1000평 정도 농사를 지을 거니까 1000이라고 써야지 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단위가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인 것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해요. 만약 1000이라고 기재하셨다면 302평에 해당하는 농사를 짓겠다고 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면적 계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네이버 단위 변환을 이용하셔서 제곱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소유와 임차 면적을 따로 분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3번 농지 소재지 역시 소유와 임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의 리, 동까지 기입하시고 지목은 논, 밭, 과수원 해당하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작목은 앞서 기재한 품목을 써주세요. 4번 농작물 재배시설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닐온실이나 저온 저장고 등 본인에게 필요한 시설을 소유와 임차로 나누어 쓰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단위가 제곱미터인 것을 유의하시고 작성해주세요. 5번 농기자재는 트랙터, 선별기, 관리기, 트럭, 농기구 등 필요한 농기계나 자재를 생각해보고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되는데 저는 1톤 트럭 한 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란에 썼고 트랙터나 관리기 같은 농기계는 차후 쓰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라 따로 확보 계획에 넣진 않았습니다. 6번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자부담도 있지만 융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현실성을 고려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직 농지가 없는데 가격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 고민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디스코나 밸류맵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희망 지역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 면적에 맞게 계산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시설이나 농자재 가격 역시 지원 사업이 있는지 꼭 알아보시고 시세를 반영해서 써주세요. 7번 농업경영 역량입니다. 저는 학교교육은 해당 사항이 없어 비워두었고 대신 사회교육은 제가 지금껏 받아온 농업 관련 교육을 기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제작한 적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기농기촌 교육을 시작으로 농업교육포털에서 받은 온라인 교육도 썼고, 그 외에도 농업과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는 교육이라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모두 작성했습니다. 저는 사회교육 이력을 조금이라도 더 강조하고자 각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표를 정리해서 하단에 작성했는데요. 각각의 교육과정이 농업과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기술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법인 재직 경력은 없어서 비워두었고, 자격증 및 인증 내용은 평가 기준을 토대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쓰시면 되는데, 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 있어서 이를 작성했습니다. 경영관리 현황은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 8번 판매 마케팅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9번 홍보계획과 내용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함께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공판장, 온라인, 지역축제, 직거래로 판매 계획을 잡았고,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 매체 활용, 지역축제 및 플리마켓을 홍보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각 항목을 작성하셨다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를 헤아려 보셔야 되는데, 저는 SNS 활용에 비교적 능한 편이라 홍보수단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고, 판매 역시 공판장이나 직거래보단 온라인 위주로 진행할 거라 이런 비율로 기재했습니다. 장애 및 위험 요인 관리 계획입니다.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항목이 영농계획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다른 항목들보다 공들여서 작성했습니다. 모두 8가지 요인을 썼고, 각 요인마다 대응 방안을 최소 3가지 이상 기재했어요. 내부 장애 요인은 적합한 농지 선정, 재배 경험 부족, 농업 경영관리 역량 부족, 자금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어떤 농지가 적합한지 초보자로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겠죠. 가장 먼저 해당 작물의 재배 환경을 파악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흑토랑 홈페이지 토양환경 지도에서 토양 적성 등급을 확인하겠다고 썼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땅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대응 방안이라 여겨져서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사 경험이 많은 선도 농가에 자문하겠다고 썼는데, 제가 실제로 자문을 구했던 농가라든지 아니면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선도 농가 목록을 간단하게 덧붙였습니다. 외부 위험 요인으로는 높은 수입산 의존도, 인지도 부족, 지역사회 융합, 유통망 형성, 이렇게 4가지를 썼습니다. 높은 수입산 의존도는 제가 계획하는 품목의 특성에 한정되는 내용일 수 있으니 각자의 품목이 갖고 있는 대외적인 위험 요소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3가지 요인들은 청년농으로서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하는 청년농은 당연히 인지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저는 SNS를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각 플랫폼별로 특징을 살려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10번 항목만큼은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12번 경영계획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맞물려 있기도 하고, 사실상 면접 준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1번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크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품목과 연차에 맞춰 배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걸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농계획서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영농동기 및 경영계획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막막하고 고심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앞서 평가 기준에서 설명드렸듯이 본인이 추출한 핵심 키워드를 나침반 삼아서 나의 이야기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해보세요. 영농 동기에는 농업을 왜 하고 싶은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지역 공동체와 성장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글로 써내려가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나 아이디어를 마인드맵 그리듯이 써보시고, 계획의 방향성과 연관이 있는 것들을 살려서 글로 풀어 써보는 거예요. 뛰어난 문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이 지원 사업의 취지를 떠올리면서 농업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 번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자연스럽게 영농의지를 제 이야기에 녹여냈고, 어떤 내용의 흐름으로 제 이야기를 녹여냈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 제2막을 열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촌을 결심했고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어 보자는 생각으로 뒷마당에 방치되어 있던 돌밭을 개간했고, 소비자가 아닌 생산의 주체가 되면서 노동의 가치를 배웠으며,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심신의 건강은 건강한 식재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건강한 식재료를 보급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마쳤고 농업교육을 추천받아 실제로 1년간 다양한 농업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지역 특성과 마을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평소 마을 어르신들에게 수시로 조언을 구하고 수확물을 나누거나 일손을 보태면서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마을 풍토를 살피고 농업 기초 지식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농업 의지가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질 좋은 작물을 키워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어엿한 청년 농업인으로서 제 인생 3막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개를 짜서 작성을 했고 글 아래에는 제가 텃밭을 가꾸는 모습, 작물을 수확하는 장면, 일손을 돕는 사진 등을 첨부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상황은 청년농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평가 기준에서 뽑은 핵심 키워드를 방향으로 삼고 연결지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사회교육 이력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각 교육별로 무엇을 배웠는지 문단별로 서술했습니다. 선도 농가를 방문했을 당시 찍어둔 사진도 첨부했어요. 다음으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작물을 선택했으며 마케팅, 판매 계획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촘촘하게 세웠는지를 썼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10번 장애 및 위협 요인 관리 계획을 성의 있게 작성하셨다면 수월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SNS를 10분 활용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을 일일이 캡처해서 첨부했고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구축할지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 산업과 관련해서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6차 산업하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음을 부각해서 서술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식에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 식재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므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작성했어요. 이렇게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적어도 하나 이상은 세우셔서 강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영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줄글로 서술하는 것보다 표로 제시하는 게 가독성도 좋고 명확할 것 같아 5개년 세부 목표 및 운영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연차별로 6가지 항목을 나누어 기재했는데요. 목표에는 토지를 소유할 건지 임차할 건지 면적과 함께 썼고 예상 매출액, 6차 산업 관련해서 간단히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자금 조달 계획 및 영농 기반 구축 방안 항목에는 자부담과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수익이 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방법과 시기 같은 것을 썼습니다. 생산기술 및 교육훈련 이수 목표 항목에는 교육, 컨설팅, 자격증과 관련한 목표를 기재했고요. 경영 다각화 항목은 9번 홍보계획에 기재했던 내용을 세분화하고 판로 및 마케팅 전략은 8번 판매 마케팅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작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하여 저의 꿀팁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영계획에 융자자금 상환계획을 추가해서 작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금 대출 계획뿐만 아니라 상환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리 1.5%, 5년 거치 후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란 대출 조건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1년 단위로 금액을 계산해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막연히 머릿속으로 좋은 대출 조건이라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매년 얼마나 상환해야 하는지 숫자로 마주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농심보 보증수수료는 이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예시로 저는 대출 총액 1억 5천만 원을 빌렸을 경우 25년에 걸쳐서 매년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표로 작성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심사위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계산해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5개년 영농계획서와 씨름하던 작년 연말이 기억납니다. 저처럼 독학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언급했던 것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청년 농업인을 꿈꾸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골이 김책이었습니다.